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가 폐지를 줍는 이유입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한 남자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6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이른 새벽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22살 딸 수진이를 위해서였죠. 철수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함 앞에서 멈춰 서서는 조심스럽게 종이박스들을 골라냅니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학교에 다니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수진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휴학생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병 진단을 받으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이는 주저없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수술비 마련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서빙 아르바이트였습니다. M타워 30층에 위치한 르시엘은 한 끼 식사비가 10만 원을 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고 까다로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때로는 이유 없는 짜증과 화풀이를 견뎌내야 했어요. 특히 레스토랑 매니저인 박영주는 수진이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박영주는 레스토랑 사장의 아들로 30이 채 안 된 나이의 매니저, 자리에 앉은 전형적인 금수저였죠.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았어요. 특히 가난한 티가 나는 수진이를 보면 더욱 심했습니다. 야, 김수진. 내가 뭘 안다고 손님한테 메뉴 설명을 그따위로 해? 너 같은 애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자격이나 돼? 수진이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 400만 원을 모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편 철수는 딸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철수는 딸의 거칠어진 손과 지친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더 미안해할까 봐서였죠. 철수는 매일 폐지를 주워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이와 함께 먹을 라면을 사고 가끔은 계란도 하나씩 추가로 넣어줬어요. 수진아, 오늘은 계란 2개나 넣었다. 많이 먹어라. 아빠도 드세요. 아니야, 아빠는 배불러. 너 혼자 다 먹어.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수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2번째 생일이었죠. 철수는 몇 주 전부터 이날을 위해 특별히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생일 당일, 수진이는 평소처럼 르시엘로 출근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여유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주말이라 더 바쁠 예정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직원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한편 철수는 오늘 아침에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고 나서 동네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작은 생일 케이크가 있었거든요. 가격은 15,000원, 철수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야 벌 수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딸의 생일이니까요. 사장님, 이 케이크 주세요. 그리고 혹시 초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누구 생일인가요? 제 딸이요. 22살이 됐어요. 케이크 가게 사장은 철수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는 조용히 초를 2개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지에 사탕도 몇 개 넣어주었어요. 철수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M타워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깜짝 선물을 주려는 계획이었죠. 물론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진짜 직장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요. M타워에 도착한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고급 건물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였어요. 낡은 운동화에 기워 입은 바지, 여러 번 빤 티셔츠 차림의 철수는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나오는 한 청년이 철수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제가 30층 레스토랑에 가려고 하는데요. 레스토랑에요? 거기 되게 비싼 곳인데 혹시 배달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철수는 케이크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딸이 거기서 일해요. 오늘 딸 생일이라서요. 청년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철수는 고맙다며 인사한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딸이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르시엘의 입구에서 철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철수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철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의 가족인데요. 직원 가족이요? 누구 말씀이신지. 경비원은 철수의 차림새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은 철수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제 딸 김수진이가 여기서 서빙을 해요. 오늘이 딸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가져왔는데요. 김수진이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내부로 연락을 취하는 동안 철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든 손에서 땀이 났어요. 몇 분 후 경비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식사하는 구역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경비원을 따라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면서도 딸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면서 철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메인홀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내깐년이 뭘 안다고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 철수는 그 목소리가 하도 크고 격앙되어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메인홀 한가운데에서 한 젊은 남자가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철수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급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수진이의 앞치마에는 붉은 와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 박영준이 계속해서 수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브랜드 정장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만 원짜리야. 내가 평생 벌어봤자 이 옷값도 못 갚을 거야. 그때 와인을 묻힌 당사자인 VIP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조금밖에 안 묻었고 드라이클리닝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영준은 손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수진이를 향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런 서비스로는 저희 레스토랑 품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수진, 당장 이 손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어. 수진이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박영준은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빠는 괜찮다고 했는데 수진아, 넌 왜 이런 고생을. 철수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 너 같은 애가 여기서 일할 자격이나 돼. 가난한 집. 애들은 역시 품격 자체가 다르다니까. 박영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수진이의 출신 성분까지 들먹이며 모독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꼭 잡고 성큼성큼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기요.
철수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철수를 본 박영준의 얼굴에는 더욱 큰 불쾌감이 드러났어요. 철수는 무릎 꿇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일으키려 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자. 아빠, 아빠가 왜 여기에?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으니까요. 박영준은 철수를 보자마자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누구세요? 여기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철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제 딸을 좀 일으켜 주시죠. 아, 그렇군요. 역시 부전자전이네요. 딸이 이 모양인 게 이해가 되네. 박영준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딸까지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제 딸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수라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 줄 아세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어요. 박영준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시길래 이런 곳에 오셨어요? 설마 폐지라도 주우러 오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철수의 차림새를 보면 그런 추측을 할 만했거든요. 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딸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아, 일어나자.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때 철수가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본 박영준이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 생일 케이크 사오셨네요. 그런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그런 싸구려 케이크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한 끼에 10만 원씩 하는 곳이라고요.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박영준에게 간청했습니다. 매니저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게 잘못 아니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분수를 알아야지. 왜 이런 곳에 와서 품격을 떨어뜨려? 박영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철수와 수진이의 가난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참고 또 참았지만 딸이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한다고요? 하아, 그럼 오늘 이 사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성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박영준이 갑자기 철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철수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어디서 폐지 줍는 거지가 들어와서 훈수질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철수는 예상치 못한 밀침에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철수가 꼭 쥐고 있던 케이크 상자도 바닥에 떨어져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얀 크림으로 장식된 작은 생일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22개의 초도 부러져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빠, 수진이는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앉은 채로 망가진 케이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케이크가. 괜찮아요, 아빠. 케이크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이 케이크를 샀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박영준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비웃었어요. 아, 이제 바닥도 더러워졌네. 청소비도 내셔야겠는걸요? 주변의 손님들은 이 상황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와 맞서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철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주머니에서 낡은 투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식 핸드폰이었어요. 박영준은 그 핸드폰을 보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하하, 아직도 그런 구시폰을 쓰세요?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은 다르네요. 하지만 철수는 박영준의 조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철수가 전화를 거는 동안 박영준은 계속해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설마 경찰이라도 부르시려는 건 아니죠? 여기서 소란 피운 건 아저씨들인데요.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망가진 케이크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케이크 크림과 섞였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집에 가요.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낮지만 확실한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비서인가? 전화 너머에서 회장님 하는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소리라서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M타워 30층에 있는 르시엘 레스토랑에 와 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내일까지 이 건물 정리해라. 네, 회장님. 그 말씀은 내 말 안 들리나? 내일 당장 이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주는 철수의 통화를 듣고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건물 비우라고 하신다고요? 설마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주변의 손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 같은 차림의 남자가 M타워를 비우라고 한다니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였거든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그대로 앉은 채로 시계를 보았어요. 10분 정도면 될 거야. 뭐가 10분이요? 아저씨,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박영주는 철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시했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야? 수진이는 박영준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정말 집에 가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날 거야.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몇 초 후 레스토랑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어요. 그 남자는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앉아있는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바로 M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자 르시엘 레스토랑의 실소유주인 박기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름 아닌 매니저 박영준의 아버지였어요. 박영준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아빠가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사람을 왜 회장님이라고 불러? 박기철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주변의 상황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조각들, 무릎 꿇고 있는 수진이,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철수까지. 영준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박기철은 급히 철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르시엘 레스토랑의 사장이 폐지 줍는 차림의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박영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빠, 이게 뭔 상황이야? 왜 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박기철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도 당장 무릎 꿇어. 뭐라고? 내가 왜?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구나. 이분은 M그룹 창업주 김철수 회장님이시다. 그 말에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M그룹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김철수는 그 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박영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가. 저 사람이 M그룹 회장이라고? 맞다. 그리고 이 M타워도 회장님 소유야. 너는 지금 건물 주인 앞에서 난리를 친 거라고. 박기철의 설명에 박영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영준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M그룹의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분이 김철수 회장님이야? 박기철은 아들의 멍청함에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하지만 박영준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M그룹 회장이 왜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다니겠어요?
그것도 딸이 서빙하는 레스토랑에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다니. 아빠, 정말 확실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철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케이크를 망가뜨렸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철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오늘은 내 생일인데. 그리고는 박기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박 사장. 네, 회장님. 이 레스토랑 운영이 이런 식인가? 박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철수는 박영준을 바라봤습니다. 박영준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 아직도 못 믿겠나? 저는 철수가 주머니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M그룹 비서실인가요? 김철수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회장님 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지금 M타워 30층에 있다. 잠깐 올라와서 신분증 하나 가져다줘. 네, 회장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박영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믿겠나? 박영준은 그제야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철수에게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몇 분 후 M그룹 비서가 달려와서 철수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준은 그 신분증을 보고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진짜 김철수 회장이었거든요. 철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계약 해지하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쓰자.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기철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 모양이지?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이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군.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 그럼 다르게 대했을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겠나? 철수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었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수술비를 벌려고요. 아빠가 심장병이라고 하셔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부녀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철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아빠는 심장병이 아니야. 수술도 필요 없고.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수진아, 아빠는 정말로 M그룹 회장이야. 네. 3년 전 아빠는 모든 경영권을 내 형에게 넘겨주고 은퇴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 수진이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가난하게 산 것도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폐지를 줍고 작은 집에서 살고 라면을 먹으면서 말이지. 서민들의 삶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거든. 철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내가 아빠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이런 곳에서 수모를 당할 줄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안도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박영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박영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딸 수진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아프지 않으신 거예요? 응, 아빠는 건강해. 그럼 다행이에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아프다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돈은 벌면 되는 거지만 아빠를 잃으면 정말 끝이니까요. 철수도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뒀구나. 부녀가 끌어안고 있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철수는 수진이와 헤어지고 나서 박기철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 네, 회장님. 오늘 일로 내가 감정이 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의 교육 문제야. 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을 외모나 경제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오늘 내가 회장이라는 게 밝혀져서 태도가 바뀌었지만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박기철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 해지는 철회하겠어.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박영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친구,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오늘 일을 잘 기억해둬. 박영준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M그룹 회장실에서는 특별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생일 파티였어요. 넓은 회장실 한쪽에는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바닥에서 망가졌던 작은 케이크보다 10배는 큰 화려한 케이크였어요. 수진아, 소원 빌어봐. 철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정말 신기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우시던 아빠가 이제는 하하, 아빠도 신기해. 그런데 수진아, 그 한 달이 아빠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수진이는 대학교로 복학했습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르시엘 레스토랑도 다시 다니지 않았어요. 박영준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왜 하필 폐지를 주우면서 사셨어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철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글쎄, 폐지를 줍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셔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더라고. 그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지. 그렇구나. 그리고 수진아, 아빠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우리가 좁은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비록 힘들었지만 아빠와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다시 회장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쉬워. 괜찮아요, 아빠. 저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대신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 약속하자. 부녀는 함께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22개의 초가 일제히 꺼지면서 회장실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소원 뭐 빌었어?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소원. 아빠가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어요? 철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도 마찬가지야.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M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회장님으로만 사실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회사를 운영할 거야. 직원들을 더 잘 대하고 사회에도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 멋있어요, 아빠. 그리고 수진아, 가끔씩은 아빠가 다시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서 너와 함께 라면도 먹고 동네 산책도 하자. 좋아요. 그날 밤, 부녀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걸었던 거리들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투지폰을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겠지만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철수는 다시 M그룹 회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사업을 하는 방식,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몇 달 후, M그룹은 따뜻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르시엘 레스토랑의 박영주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손님들에게도 더욱 정중하게 서비스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일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아빠가 폐지를 줍는 이유라는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